2020년 10월 28일 최명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었죠. 정진웅 부장검사, 이 사람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 발령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조사를 해서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를 했다. 이런 얘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현직 검사입니다. 현직 검사에 대해서 서울고검에서 감찰과 그 수사를 동시에 벌여서, 지금 감찰 부분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수사를 진행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감찰 도중에 수사로 전환한 것이죠. 근데 감찰은 감찰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수사로 전환해서 이 사람에 대한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를 한 겁니다. 기소했다는 얘기는 이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독직 폭행이라는 것은요, 경찰관, 검사, 이런 사람들이 업무상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상대방을 폭행을 했다는 얘기로, 이거는 보통의 폭행 혐의보다 가중 처벌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징역 1년 정도를 되게 처하도록 돼 있다. 이게 이제 보통 얘기고요. 징역 1년, 징역 5년 이하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거나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거나 어찌됐든 간에 아니면 무혐의를 받거나 이것만 있는 것이지 벌금 몇만 원 이렇게 해서 대충 넘어가는 이런 일은 없다. 그런데 독직 폭행 혐의가 되는 것은 한동훈 검사장이 7월 29일이죠. 용인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은 용인에 분원이 있고 진천, 충북 진천에 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출근을 할 때, 그때 그 정진웅 형사 1부장이 검사 한 명과 수사관들을 데리고 가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혐의가 불거진 것이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내가 변호사를 불러야 되겠다,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니까 변호사를 부르기 위해서 내가 전화를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그 정진웅 부장한테, 정진웅 부장보다 한동훈 검사장이 상급자입니다. 나이는 아래지만 검사 기수로는 상급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정진웅 부장검사가 허용을 했다는 것이죠. 허용을 하니까 그걸 이제 그 아이폰이니까 비밀번호 입력을 하고, 입력을 거의 다 마치려는 순간 책상 위를 날아서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짓누르고 폭행을 가했다. 그게 이제 처음에는 공무집행 방해를 했기 때문에 정진웅 부장이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다음날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에서조차 공무집행 방해는 아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진웅 부장검사가 자기도 폭행을 당했다 그러면서 저 병원에 누워있고 그 사진을 기자들한테 공개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만 전치 3주 진단서가 있고요. 정진웅 부장검사는 그냥 혈압이 좀 높아졌다 이런 거 외에 진단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뚝심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자, 이건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해서 기소를 한 거거든요. 자, 기소를 하니까 이제 재판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진웅 부장검사는 지금 이 기소 날짜는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난 그 추석 연휴 기간에 조사를 받고 그리고서 이제 기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정진웅 부장검사는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그대로 근무 중입니다. 자, 재판에 넘어갔는데 그대로 현직에 근무 중이다, 이런 것이죠.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동훈 검사장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정진웅과 한동훈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길래 정진웅 부장검사는 재판에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현직에 그대로 놔두고, 자,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를 한번 보시죠. 올해 1월 달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이게 이제
채널A 사건이 불거졌죠. 채널A 사건은 3월 말에 MBC가 보도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4월 초에 마치 각본에 있는 것처럼 채널A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를 했고요. 그러자 6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 소환조사 이런 것이 이루어진 그 즈음에 갑자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좌천 인사를 발령합니다. 법무연수원으로 좌천 인사를 발령합니다. 그러면 이 6월 말인데 그게 6월 말에 한동훈 검사장을 좌천 인사할 때 한동훈 검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뭐냐 도대체. 혐의? 정직하게 얘기하면 혐의가 없습니다. 그 혐의라는 것은 2월 14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부산고검에서 만나서 거기서 이런저런 뭘 짰다. 그게 이제 이른바 검언유착 프레임인데 2월 14일 날 만난 그 녹취록 이게 나중에 다 공개되고 나니까 그 공개를 봐서는 도저히 혐의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검사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으로 좌천 발령을 했다. 뭐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뭐 직무에서 배제한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합니다.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직접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핑계로 용인 법무연수원으로 좌천 인사를 발령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정진웅 부장검사가 현재 받고 있는 정진웅 부장검사는 재판에 넘어갔죠. 근데 당시 6월 말에 한동훈 검사장은 어찌 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상상력으로 가공해서 혐의를 만들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혐의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좌천 인사, 무슨 직무에서 배제하는 좌천 인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훈 검사장이 그 이후에 이런저런 얘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니까 곧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근무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무연수원에 가서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자 용인에 출근하지 말라. 진천 본원으로 출근하라. 10월 달에 이렇게 했고 10월 19일 날 진천 본원으로 출근하는 첫날 또다시 복무점검에 나섰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따지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감시 활동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것이고요.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누명을 씌우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누명을 씌우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엄격한 사적 보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인사의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갑자기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 인사의 기준은 재판에 넘어간 사람은 그냥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의혹이라는 거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좌천을 하는 이런 거꾸로 된 인사 역전 현상, 인사 기준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뭐냐? 명백한 인사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재판에 넘어간 정진웅 부장검사는 놔두고 재판에 넘어가기는커녕 누명을 쓰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좌천한 이런 기준에 대해서 법무부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법무부가 만약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단체나 누군가는 틀림없이 이 부분에 관해서 법무부에 설명을 요청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 박순철 전 서울 남부지검장이 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이런 식의 그 말을 남기고 남부지검장을 사퇴했죠.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본인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제대로 보고하고 제대로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수사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수사지휘권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항의성 글을 쭉 길게 남기고 사퇴를 했습니다. 남부지검장을. 그리고 그 이후에 대검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이 후임으로 임명이 돼서 이제 수사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다 보니까 박순철 당시 남부지검장과 같은 반발 사표가 있었고요. 오늘은 보면 또다시 제주지검의 이환우 형사 일부 검사 또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더군요. 이프로스는 검찰 내부망이죠. 거기에 글을 올려서 여기도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의 그 얘기를 약간 패러디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은 참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정치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다만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정치가 거기서 거기다 그러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완우 검사가 조금 뭐 잘못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치가 거기서 거기 아니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정치인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갖은 그 여러 가지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인사의 기준을 흔드는 이런 정치인 없습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인 못 봤고요. 예를 들어서 자, 수사지휘권 1호라고 흔히 얘기하는 2005년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 정치인이죠. 그 정치인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불구속 수사지휘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이런 식으로 완전히 수사의 기준이나 검찰 인사의 기준을 뒤집어 엎어버린 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거기서 거기가 아니고요. 뭐 정치를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거기서 아니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과 비교해도 추미애 지금 현 법무부 장관의 이런 태도, 이런 인사의 기준은 어찌 보면 법적 역사적 책임? 글쎄 뭐 역사적 책임은 그렇다 치고 이거는 명백한 인사권 남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뭐 지금 안 되면 나중에라도 저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권력 남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정진웅과 한동훈을 대하는 추미애의 태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태도가 완벽하게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만약에 한동훈 검사장을 좌천시켰다면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좌천 정도가 아니고 직무배제해서 대기발령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거꾸로 됐다 하는 것이고요. 자, 이거와 별개로 서울고검에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감찰은 아마 대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대검에서 1차적으로 감찰위원회를 열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검에서 이 사람은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로 넘어갑니다. 그럼 법무부에 넘어가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진웅 차장검사를 징계할 생각이 조금도 없겠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정진웅 차장검사의 징계 문제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갈등을 벌이는, 물론 그 갈등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안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다시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이 관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서 기소가 돼 있고, 그러나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권, 감찰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이것은 결국 추미애 윤석열 이 갈등의 씨앗이 또 될 것이다. 그거는 이제 이 감찰이 끝나면 다시 이 정진웅 갈등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